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지난번에는 왜 부실 채권인가? 경매와 공매 비교, 압류 재산 낙찰 후의 절차,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가치평가 요 차례인데요. 한번 목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부동산 등을 매입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에 민사집행법이라는 절차를 통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원의 경매 물건 대부분은 글자가 틀렸네요. 여신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자들이 신청하는 임의 경매이고 법원의 집행권을 통해서 진행하는 강제 경매입니다. 경매 입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방법 중 경매 입찰의 방법으로 겨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칙적인 것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고 기본과 원칙을 먼저 배우고 지켜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경매 절차를 살펴보면요. 그 집행권원, 임의 경매, 근저당권자들이 신청하는 임의 경매, 그 다음에 집행권을 통해서 판결문 등 집행권을 통해서 신청하는 강제 경매 등이 있는데,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촉당, 경매 기입 등기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정보는 송달이 되고 배당 요구 종기가 결정되고 공고하고,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을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배당 신청을 하게 되고요.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 조사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평가 명령을 통해서 최저 매각가액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공과금 최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권리신고, 교부청구,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배당 요구의 철회를 제한하거나 종기에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불건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게 되고요. 유찰 시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20% 정도 저감이 되죠. 매각 결정 기일에 지정 공고 통지를 하고, 매각 기일에 이제 실시를 하고, 매각 결정 기일, 그 다음에 이제 최고가 매수자가 지정이 되면 어떤 절차상 중대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매각 불허를 하고요. 매각 불허 신청이라든지 이의 신청, 매각 허브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을 하면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죠. 보증금을 납부하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죠. 대금 지급 기한이 지정되고 통지 납부를 하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소유권 등기 촉탁을 하고 부동산 인도 명령을 6개월 내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일 지정 통지 최고를 하면 배당 그 법정에 그 사법부자관이 이제 배당 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금을 교부하고 이의 있는 사람은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경매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물건 검색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생김새도 다르듯이 투자 철학과 기준도 제각기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항상 통용되는 게 있어요. 기본과 원칙. 그것은 바로 부동산 감정평가 원칙입니다. 이 감정평가 원칙으로 감정평가가 작성되고, 그 감정평가 작성되는 기본과 원칙을 알아야지만 감정평가를 분석할 수 있고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트랙 레코드 같은 게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원칙과 어떤 기준들은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실물 경기 변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고 적시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주택 지분을 낙찰받아서 공박한 사정에 있는 그런 이제 어려운 주거 임차인들을, 그런 이제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를 하겠다, 인도 명령을 하겠다 이러면서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경매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주거는 되도록이면 좀 그렇죠. 그리고 부단히 공부했을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이 섰을 때 비로소 이제 물건 선정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붙고 그 자신감에 대한 이제 논리를 펼 수 있고 상대방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경매 평가 업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계략적이나마 반드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치 평가 이제 기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정 평가 가격은요, 삼면성 있어요. 삼면성. 그 삼면성이 뭐냐면 일단은 마케터로서 바라보는 어떤 시장성. 이 시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례 비교법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성에 기인한 평가, 가치 평가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성,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비용성,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건물은 아직까지 이제 복성 가격, 원가법을 이용해서 감정 평가를, 가치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즉, 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재조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지었다던 치더라도 이거를 현재 재조달하는데 얼마 정도 드느냐. 재조달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데 경제적 내용 연수는 뭐 30년, 40년인데 지금 감가 수정을 하면 한 10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뭐 30년에서 20년 정도 내용 연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조달 원가에 곱하기 감가 수정 비율을 곱하면 이제 실질적인 복선 가격이 나오는 거죠. 수익성. 수익성도 예를 들어 시장성에 어떻게 보면은 기인한 어떤 평가 방법이에요. 이 물건,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NOI가 어느 정도 되냐. 순임대 소득, 순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감정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NOI를 이 시장에서 환원할 수 있는 환원 이율로 나누면 이게 밸류가 되는 거죠. 즉, 바꿔서 얘기하면 NOI가 1억이다. 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환원 이율이 5% 정도다. 그러면 1억에 년 단위겠죠. 이게 수익률은 당연히 년 단위니까 1억에 0.05, 5%, 환원율 5% 해주면 이거 얼마야? 20억이 되는 거겠죠. 20억. 20억이. 좀 치명한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20억 맞네. 이런 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감정평가 3방식. 시장의 사례를 근거로 한 비교 방식이 있고 비용성을 근거로 한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수익성을 근거로 한 수익환원법. 즉 바꿔서 얘기하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게 당의 물건이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얍삽한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자들끼리 반복적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거래된 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 물건에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끼리 양자 간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게 이제 그 어떤 정상 가격을 찾는 건데 이 적정 가격을 찾는 게 바로 이제 시장성에 기인한 그런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닐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지는 않고 실무적으로는 공시지가,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공시지가, 이 주변에 이제 어떤 수급권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친구들이 선정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토지를 내가 평가하게 됐을 때 이 비교 표준지, 이거를 대표하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품등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개인 간에 어떤 사정이 개입돼 있냐, 뭐 야루가 개입돼 있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얼마를 하느냐, 도로 조건은 어떠냐, 그 다음에 뭐 접근 조건은 어떠냐, 뭐 용도 지역은 어떠냐, 이런 거를 가지고 품등 비교해서 곱하기 각각 품등 비교한 요인들을 곱해서 결정된 가액을 면적으로 곱해주면 전체 가액이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아까 원가 방식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에 들어가는 제조들 원가를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잔존 연수로 이제 수정해서
해서 나온 금액을 전체 면적으로 곱하면 이제 전체 건물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뭐 지하는 물론 이제 뭐 가끔 이제 호별 효용비라든지 뭐 층별 효용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을 좀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이제 통 건물은 보통 뭐 1층에서 이제 3층부까지는 크게 이제 효용비를 적용하지 않고 지하만 좀 효용비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지하, 그 다음에 뭐 이제 기계실 이런 데만.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지하가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약간 시장성을 또 아무리 복성이지만 아무리 원가법이지만 시장성을 좀 고려한 평가 방법을 또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